반짝거리는 큰 마당 같은 돔 맞기는 곧 마지방의 사람들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다. 잘 다듬어진 돌바닥과 기둥, 그리고 번쩍이는 조명 아래서 차려입은 옷을 입고 가죽신을 신은 이들은 손에서 손바닥만 한 생각상자를 놓지 않았다. 다들 바쁘고 여유 없어 보이는 눈빛으로 드나들었고 마지방 공기는 잘 정돈된 차가운 바람처럼 팽팽하게 감돌았다. 그런데 그때 낡은 모자에 흙 묻은 옷을 입은 어르신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마치 시끄럽던 모든 소리가 갑자기 멈춰버린 듯했다. 온몸이 농사로 굽었고 신발에선 흙이 떨어졌으며 옷은 바람과 땀에 얼룩져 있었다. 마치 들판마을 그대로를 등에 지고 온 것만 같은 모습이었다. 마지방에 서 있던 이들은 하나둘씩 고개를 돌렸다. 잘 차려입은 이들 사이를 어르신이 천천히 지나가자 공기는 차갑게 굳어버린 듯 느껴졌다. 어르신은 종잇 조각을 꼭 쥐고 있었고 그 주름진 손가락 사이로 오랜 세월이 깃든 상처가 엿보였다. 맞이 자리에 앉아있던 유미는 손가락으로 뭔가를 두드리다 말고 고개를 들었다. 눈앞에 나타난 어르신을 위아래로 훑어본 뒤 그녀는 속으로 이런 몰골로 여긴 왜 온 걸까 하고 생각했다. 겉으로는 꾸민 웃음도 없었다. 그러나 목소리는 딱딱하게 예의를 차리는 척하며 물었다. 무슨 일이신가요? 하지만 그 안에는 지친 기색과 짜증스러움이 묻어 있었다. 어르신은 종잇 조각을 내밀며 천천히 입을 뗐다. 내 통장에 이상하게 찍힌 돈 써놓기가 있소. 내가 안 쓴 건데 어디에선가 빠져나갔소. 들판마을 억양이 살짝 섞인 말투였지만 또박또박 자신이 겪은 일을 전했다. 유미는 어르신이 내민 종잇 조각을 건성으로 뒤적였다. 그러다 먼지 몇 알이 자신의 자리에 떨어지자 재빨리 손수건으로 닦았다. 그리고는 어르신에게 낮게 한숨을 내쉬듯 말했다. 여기 오기 전에 좀 닦고 오시지 그러셨어요. 그 말에는 예의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깔보는 기운이 묻어 있었다. 그러고 나서 한 번 더 종잇 조각을 힐끗 보더니 다시 어르신을 흘겨보며 거들먹거렸다. 이런 건 누리금을 돈 쓰기로 다들 쉽게 풀어요. 그런데 잘 못 다루시죠? 그녀는 그 거칠어진 손가락을 흘끗 보고 속으로 비웃었다. 2분. 생각상자 자판을 제대로 만질 줄이나 알까 하는 마음이었다. 하지만 어르신은 감정적으로 터져나오지 않았다. 그냥 아주 짧게 숨을 들이마신 뒤 말투를 가라앉혀서 대답했다. 직접 오라 해서 왔소. 난 여기 돈 맡기는 곳을 오래 믿어왔소. 그러자 유미는 그를 얕보듯 코웃음을 치면서 퉁명스럽게 말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우두머리님이 바쁘시니까 한참 기다리셔야 해요. 그 말과 함께 손짓으로 마지막 구석 작은 걸상 쪽을 가리켰다. 어르신은 천천히 발길을 옮겨 그 자리로 갔다. 그런데 지나가는 이들이 흙투성이 옷차림을 보곤 슬쩍슬쩍 물러섰다. 작은 목소리로 어쩜 저런 모습으로 여기까지 왔대 하면서 코를 찡그리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어르신은 그 모든 시선과 말에 흔들리지 않고 그저 종잇 조각을 쥐고 고개를 숙인 채 기다렸다. 얼마 뒤 유미는 자신의 자리에서 시선을 딴 데로 돌리다가 우두머리인 지점장이야 우두머리라고 칭함이 마지방으로 들어오는 걸 보았다. 우두머리의 눈이 구석에 앉아있는 어르신을 발견하는 순간 그의 얼굴에 놀라움과 반가움이 번졌다. 그리고는 재빨리 어르신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한영수 어르신, 여기까지 어떡하다 오셨어요? 뵙고 싶었는데요. 그 광경에 유미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한영수. 어르신. 설마 저 어르신이 우두머리가 그토록 반길 만큼 중요한 분이란 말인가. 유미의 속이 순간 싸늘해졌다. 어르신은 담담하게 간만이요. 내 통장에 이상한 돈 써놓기가 있어서 확인하러 왔소 라고 했다. 그러자 우두머리는 바로 고개를 끄덕이며 걱정 마십시오.
제가 직접 살펴서 바로 풀어드릴게요. 우리 쪽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할 일이니까요. 라고 정중히 대답했다. 그리고 이리로 오시죠 하며 예의를 다해 어르신을 안내했다. 그때 어르신이 잠시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다. 그 시선이 한껏 높아진 긴장 속에서 유미와 마주쳤다. 단 한마디도 없었는데 그 눈빛은 모든 걸 말해주는 듯했다. 어르신이 직접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오랫동안 온갖 깔봄과 편견을 겪어왔음이 담긴 그 시선은 무척 묵직했다. 유미는 얼굴이 달아오르는 기분을 느꼈다. 내가 했던 그 버릇없는 말들이 들려왔을까? 아니, 들렸든 안 들렸든 그 눈빛이 내 속을 다 꿰뚫어 보는 것 같다. 그녀는 더는 어르신의 눈을 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유미는 마음 한구석이 무겁게 짓눌렸다. 우두머리가 보인 태도와 어르신이 마지막 한가운데에서 보내던 말 없는 시선이 계속 머리에 맴돌았다.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우두머리가 그렇게까지 정중하게 모시는 거지? 아무리 스스로를 달래려 해도 그날 자신이 보였던 비웃음과 깔봄은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다음 날 퇴근 전 우두머리는 유미를 자신의 일터로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부드럽지 않았고 방문을 닫자마자 낮고 단단하게 울렸다. 유미 씨, 어제 한영수 어르신께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알고 있나요? 유미는 입을 뗄 수가 없었다. 그게 으라고 겨우 말해보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우두머리는 이어서 말했다. 그분은 이 돈 맡기는 곳을 거의 처음부터 지켜주신 분이십니다. 옛날부터 우리가 힘들 때도 믿음을 주셨고 오랜 세월거리를 마다 않고 거래해온 분이죠. 그런데 당신이 어떻게 그분께 버릇없이 대할 수 있죠? 유미는 시선을 바닥으로 고정한 채 손가락만 꼼지락거렸다. 속이 쓰렸고 머리가 멍해졌다.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당신은 아마 모를 거예요. 들판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 먹거리를 책임져 오셨는지. 당신이 불편하다 여긴 그 흙 묻은 옷과 거친 손은 계속 흙을 만져야 하는 힘겨운 삶의 흔적입니다. 그런데 그걸 더럽다고 생각했나 보죠? 유미는 변명을 하고 싶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더구나 우두머리의 마지막 한마디가 가슴을 후벼 팠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함께하기 어렵습니다. 유미는 그 말에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일터를 나오며 그녀의 손에는 식은땀이 흥건했다. 도망칠 수도 없네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온 유미는 거울 앞에 섰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다.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농사일 하시는 분이 뭘 모르겠지. 이런 식으로 깔보며. 도대체 내가 뭘 위해 그랬지?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누구에게도 털어놓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뿐인 연인 시우에게라면 말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유미는 떨리는 손으로 생각상자를 들어 시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울먹이는 목소리로 나 오늘 큰 잘못을 했어 라고 털어놓았다. 시우는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무슨 일이야? 많이 힘들어 보여더라고 물었다. 그러자 유미는 한영수 어르신과 있었던 일을 빠짐없이 말했다. 자신이 얼마나 함부로 굴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어떤 부끄러운 결과가 따라왔는지. 얘기를 끝마칠 즈음엔 유미 목소리가 떨렸다. 나 진짜 나쁜 인간이 된 것 같아. 잠시 침묵이 흘렀고 시호는 천천히 답했다. 유미야, 너 정말 잘못했어. 그리고 너도 그걸 알고 있지 않니? 그 말에 유미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너무 창피해. 시호는 부드러우면서도 뚜렷하게 말했다. 어릴 때 우리 할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셨는데 겉모습만 보고 나이 든 분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고 하셨지.
그분들이 살아온 세월을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으니까. 유미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시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꽂혔다. 시오는 덧붙였다. 스스로에게 물어봐. 너는 왜 그런 태도를 보였는지, 또 어떻게 그분께 제대로 사과해야 할지. 그날 밤, 유미는 눈을 감지 못했다. 어르신의 그 묵직한 눈빛, 우두머리의 따끔한 지적, 그리고 시오의 충고가 모두 마음을 흔들어댔다. 결국 새벽 무렵에야 잠이 들었고 아침 알림 소리에 억지로 일어나서 부은 눈으로 다시 돈 맡기는 곳으로 갔다. 하루 종일 그녀는 말수가 줄었고 찾아오는 이들에게 과하게 친절하게 대하려 애썼다. 함께 일하는 이들이 유미 씨, 어디 아파요? 하고 물어볼 정도였지만 그저 괜찮아요 라고 짧게 대답할 뿐이었다. 속은 점점 더 스스로에 대한 미움으로 차올랐다. 나는 정말 못난 사람이야. 하루가 끝나기를 기다리며. 유미는 그렇게 자리를 지켰다. 집에 와서 어머니를 도와 저녁을 차리고 나서야 유미는 어머니의 건강이 눈에 띄게 더 나빠진 걸 다시금 깨달았다. 걸음걸이가 전보다 느려졌고 눈빛에도 힘이 빠져 있었다. 식사를 마친 뒤 어머니 곁에 앉은 유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텔레비전 소리를 배경 삼아 어머니 얼굴을 바라봤다. 왜 그렇게 우울하니? 유미야. 어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물었지만 유미는 대답을 못했다. 그러다 겨우 한숨을 내쉬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내가 정말 버릇없는 인간이라면 어떻게? 어머니는 놀란 눈으로 딸을 봤다. 무슨 일 있었니? 하지만 유미는 차마 사실대로 털어놓지 못하고 그냥 큰 실수를 했어 라고만 말했다. 그러자 어머니는 유미의 손을 꼭 잡으며 작은 목소리로 달래듯 말했다. 사람이란 다 실수하면서 살아.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바로잡느냐지. 내가 이렇게 괴로워한다면 그건 이미 내가 달라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이야. 어머니의 말이 따뜻했지만 유미의 부끄러움은 여전히 가시지 않았다. 늦은 밤, 어머니가 잠든 뒤 유미는 거실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다. 내가 왜 그랬지? 왜 그 어르신을 단번에 깔보았을까? 스스로 자문했다. 그러다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어머니는 늘 밤늦게까지 일했고 건강이 나빠져 일자리를 그만둬야 했다. 그 뒤로 유미는 내가 어머니를 책임져야 해라는 마음에 스스로를 몰아붙였고 차갑고 딱딱해져만 갔다. 그렇다고 내 행동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 유미는 다시 스스로에게 물었다. 며칠 뒤 시우에게서 생각 상자가 울렸다.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집에 올 수 있어? 내 생일이거든. 식구들이랑 모여서 저녁 먹기로 했어. 유미는 한동안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시우의 간절한 목소리를 뿌리치기는 어려웠다. 결국 응, 갈게라고 대답했다. 토요일 저녁, 깔끔히 치장하고 시우 집으로 간 유미는 밝게 웃으며 인사하려 했지만 현관문을 들어서는 순간 온몸이 굳었다. 거실 한가운데 정갈한 차림으로 앉아있는 사람이 바로 한영수 어르신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시우 가족 식구에게 둘러싸여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유미야, 시우가 다가와 우리 할아버지 소개할게. 여긴 한영수 할아버지셔. 할아버지, 여긴 제 짝인 유미예요 라고 했다. 유미와 어르신의 시선이 딱 마주쳤다. 그 짧은 눈맞춤에 유미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그래, 유미라고 했나?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유미는 떨리는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어르신이라고 인사했지만 속으로는 수치심과 당혹감이 북받쳤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식구들이 거실에서 담소를 나누자 유미는 불편한 마음을 숨기지 못했다. 자꾸만 어르신 쪽으로 시선이 갔고 도망치고 싶은 기분이 들었다.
그런데 한영수 어르신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하자 유미는 조용히 그 뒤를 따랐다. 부엌에서 어르신은 물잔을 채우고 있었다. 유미가 다가가자 그가 고개를 들었다. 어르신, 그녀는 목소리가 떨려서 준비한 말을 꺼내기도 전에 눈물이 맺힐 것 같았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날 제가 어르신께 보여드린 모습이 너무... 그는 말없이 유미를 바라봤다. 그 눈빛은 날카롭지 않았지만 깊은 울림을 주는 연민과 이해가 담겨있는 듯 보였다. 우리가 돈 맡기는 곧 마지방에서 받지 하고 그가 말했다. 유미는 긴장하면서도 아무 말 못했다. 그때 내가 내게 불친절하게 군 건 맞지만 사람이라면 실수도 할 수 있지. 유미는 고개를 떨구며 제가 어르신께 함부로 굴 자격이 없었어요. 정말 죄송해요라고 중얼거렸다. 어르신은 잠시 말없이 서 있다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다만 기억해야 할 건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보고 한 번에 판단하면 큰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거야. 그 순간 어르신 시선이 유미 팔목으로 향했다. 저 팔목에 찬 건 어디서 났나? 유미는 깜짝 놀라 손목을 내려다봤다. 낡았지만 소중히 간직해온 어머니가 준 팔목종이었다. 이건 어머니가 제게 물려주신 거예요. 어머니가 젊었을 때부터 쓰셨다고 했어요. 그러자 어르신은 놀란 얼굴을 하며 내 어머니 성함이 지은이라고 했지. 혹시 그분 맞냐? 하고 물었다. 유미가 깜짝 놀라네. 어머니 이름이 지은 맞아요. 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어르신은 소리 없이 웃으며 팔목종을 살펴봤다. 옆면에는 착하고 바른 당신께 고마움을. 한영수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유미 눈이 커졌다. 어머니는 이 팔목종 이야기나 누가 준 건지 전혀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러자 어르신이 조용히 말씀하길, 너희 어머니가 과거에 이 돈 맡기는 곳에서 나와 함께 힘든 시절을 보냈지. 그때 고생하던 내가 다른 사람 돈을 잘 지켜주기 위해 안간힘 쓰고 있을 때 너희 어머니가 끝까지 도와줬어. 정말 믿음직한 분이었지. 유미 가슴이 울컥했다. 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해주지 않다니? 얼마나 겸손하셨던 거지. 그 순간 자신이 은행 마지방에서 어르신을 아무렇게나 대했던 게 너무도 부끄럽게 느껴졌다. 그리고 어머니가 겪어온 세월. 어머니가 남 몰래 보여주셨던 몸받침에 대해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다. 유미는 숨을 삼키며 조용히 고백했다. 사실 어머니는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으세요. 병이 점점 악화되어서 제가 조금이라도 돕고 싶은 마음에 일을 하다가 그러다 보니 제가 이상하게 변해버린 것 같아요. 제 잘못을 자꾸 합리화하면서 사람들을 깔보고 어르신은 잠시 아무 말 없다가 지은이 아프다고 절언하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더니 유미 손을 꼭 잡았다. 그분이 과거에 나한테 베푼 걸 생각하면 내가 너희 어머니를 돕는 게 당연하지. 난 가족 같은 사람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 유미는 너무 놀라 어르신. 굳이 그러실 필요는 이라며 머뭇거렸다. 하지만 어르신은 고개를 저었다. 그건 내가 정할 일이야. 내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나도 여기까지 못 왔을 거다. 자네 어머니가 준 걸 생각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야지. 그날 밤 유미는 집에 돌아와 어머니에게 모든 걸 말씀드렸다. 엄마, 혹시 한영수 어르신 기억나요? 하고 물었더니 어머니 얼굴에 희미하지만 따스한 미소가 번졌다. 그분이라면 정말 좋은 분이셨지. 어머니는 힘없는 목소리로 지난 시절 이야기를 짧게 털어놓았다. 유미는 어머니가 왜 이 얘기를 평생 말하지 않았는지 이제야 조금 이해하게 되었다. 늘 다른 사람 먼저 생각하는 분이었으니까.
어르신의 도움으로 어머니는 더 나은 곳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고, 유미는 병실을 지키며 눈물을 삼켰다. 어머니는 여전히 쇠약해 보였지만 마음만은 한결 편안해 보였다. 유미야, 내가 이렇게 날 위해 애써주니 고마워. 어머니가 힘겨운 목소리로 말하자. 유미는 아니에요, 엄마. 제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라며 어머니 손을 꼭 잡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유미는 스스로 작은 변화들을 만들어 가기 시작했다. 돈 맡기는 곳에 출근할 때면 전보다 부드러운 눈빛으로 찾아온 이들을 대하고, 혹시 거친 옷차림의 어르신이 오더라도 예의 없이 굴지 않으려 애썼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은 유미 씨 무슨 일 있어요? 사람 달라진 것 같아요. 라고 물었지만 유미는 그저 조금 깨달은 게 있어서요. 라며 미소 지었다. 며칠 뒤 어르신이 돈 맡기는 곳을 다시 찾았다. 이번엔 옷차림이 조금 더 깔끔하셨지만 여전히 손바닥에는 농사로 생긴 자국이 선명했다. 유미는 얼른 일어나 반갑게 어르신,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라고 인사했다. 그러자 어르신이 유미 씨, 얼굴이 밝아졌구먼 하고 말하며 싱긋 웃었다. 그 말 한마디에 유미는 마음이 따스해졌다. 예전 같았으면 숨이 막혔을 텐데 이제는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덕분이에요. 정말요라고 짧게 대답하자.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너희 어머니 닮았구먼. 잘하고 있어. 그날 밤 유미는 어머니 곁에서 저녁을 함께했다. 어머니는 치료 덕분에 조금씩 기운을 되찾고 있었다. 희미하지만 전보다 훨씬 안정된 표정으로 따라 오늘 하루도 수고했구나 하고 말했다. 유미는 선마, 나 더 잘해볼게요. 엄마가 나를 자랑스러워하도록. 이라며 속으로 굳게 다짐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의 병원비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정식으로 전하기 위해 유미는 어르신 집을 찾았다. 어르신은 소박하지만 따스한 느낌이 물씬 풍기는 집 앞에서 그녀를 반겼다. 왔나? 어서 들어와. 유미는 들어가자마자 머리 숙여 어르신. 어머니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너무 감사드려요 라고 말했다. 그러자 어르신이 손살에 치며 고맙긴. 너희 어머니가 예전에 나한테 베푼 걸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했다. 그의 집안에는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 농사지은 결실이 담긴 사진 등이 벽에 걸려 있었고 한눈에 봐도 오랫동안 흙과 함께 살아온 세월이 느껴졌다. 그들은 작은 상에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유미는 사실 제가 이전엔 정말 버릇없이 행동했어요. 남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제 속 아픔을 변명 삼아 사람들을 깎아내렸죠. 하지만 이제 깨달았어요. 어르신께도 제 어머니에게도 너무 죄송해요 라고 고백했다. 어르신은 잠시 듣고 있다가 사람이 실수를 하고 부끄러움을 느낄 때 그 다음엔 바뀔 수 있는 거야. 내가 후회한다는 건 이미 달라질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지라고 부드럽게 말했다. 그리고 자신도 젊었을 적 큰 실수를 한번 저질렀다고 털어놓았다. 내가 농사짓는 이들과 돈 맡기는 곳을 이어주면서 정작 가장 힘든 이들을 외면한 적이 있었지. 그 뒤로 크게 뉘우치고 사람을 판단할 때 더 조심하게 됐어. 유미는 그 말이 크게 와닿았다. 어르신은 단지 노년에 이르러 여유 있게 사시는 분이 아니라 실수를 통해 스스로를 가다듬고 마침내 넉넉한 마음을 지닌 참된 어른이 되신 거라는 걸 깨달았다. 유미는 저도 꼭 그렇게 되고 싶어요. 어머니가 살아온 길, 어르신이 겪으신 걸 교훈 삼아 더 나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다짐했다. 어르신은 흐뭇한 눈빛으로 그래, 내 마음가짐이 대견하구나. 난 그거면 충분해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어머니 건강이 더 좋아지면 꼭 한번 같이 보자고 해라며 따스하게 웃었다. 유미는 네, 꼭 그러겠습니다. 라고 밝게 대답했다. 집에 돌아가는 길,
유미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되뇌었다. 어머니처럼, 그리고 어르신처럼 살자. 사람을 겉으로만 보지 말고 어느 누구든 존중하면서 달빛에 비치는 자기 그림자를 보며 그녀는 마음 한구석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다. 며칠 후 어머니가 더 나은 모습으로 병고 치유하는 곳 복도를 거닐 때 유미는 그 곁에서 천천히 걸으며 손을 잡아 주었다. 어머니는 헛기침을 하며 내가 이렇게 다시 걸을 수 있을 줄이야. 유미야, 정말 고맙구나 라고 했다. 그 말에 유미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니에요. 엄마가 강하셨으니까요. 저야말로 이제부터 엄마가 자랑스러워할 딸이 될게요. 그리고 그 약속은 어르신이 보여준 따뜻한 마음과 어머니가 보여준 헌신을 되새기며 꼭 지켜야 할 큰 목표가 되었다. 예전에 유미였다면 바쁘고 지친다는 이유로 무뚝뚝하게 굴고 남들의 사정을 헤아릴 여유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돈 맡기는 곳에서 많은 이들을 마주할 때 그녀의 시선은 한층 부드러워졌고 행동에는 배려가 녹아들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유미 씨, 요즘엔 무척 따뜻해 보이네요. 라며 미소를 보내곤 했다. 유미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 한편이 뭉클해졌다. 내가 정말 변하고 있구나 하고 실감했다. 물론 힘든 때도 있었다. 하지만 그럴 때면 한영수 어르신과 어머니가 주신 가르침을 떠올리며 내가 지켜야 할 건 바로 이 마음가짐이야 하고 다잡았다. 어느 날 어르신이 다시 한번 돈 맡기는 곳을 찾아왔다. 유미가 반갑게 맞이하자 그가 씩 웃으며 물었다. 어머니는 좀 어떠시나? 유미는 훨씬 좋아지셨어요. 덕분이에요 라고 기쁜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러자 어르신은 좋구먼. 조만간 들판마을 공기도 쐬시고 몸도 더 튼튼해지셨으면 좋겠어라고 했다. 그 말에 유미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유미는 집에서 어머니와 따뜻한 밥을 나눠 먹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나 어르신 말씀 따라 엄마가 더 좋아지면 들판마을에도 같이 가봤으면 해. 어머니는 희미하게 웃으며 그래, 기회가 된다면 그러자꾸나라고 대답했다. 어머니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마음에는 작은 빛이 깃든 것 같았다. 유미는 그날 밤 창가에 서서 달을 바라봤다. 이제는 마지방에서 흙 묻은 어르신을 비웃던 예전 자신의 모습이 너무 부끄럽다. 하지만 동시에 그 실수가 없었다면 이렇게 크게 깨닫지 못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어르신이 말씀하신 대로 부끄러움을 통해 내가 자라날 수 있다면? 그게 제대로 사는 길이겠지. 그리고 다음 날 유미는 우두머리 앞에 조용히 서서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 때문에 불쾌하셨을 어르신께도 그리고 이곳 모두에게도 앞으로는 달라진 모습으로 일하겠습니다 하고 말했다. 우두머리는 살짝 미소 지으며 그래요. 나도 지켜볼게요. 무엇보다 그분께 다시는 상처 주지 않으면 좋겠군요라고 했다. 유미는 힘주어 고개를 끄덕였고 그 자리를 나오며 어쩐지 속이 후련해졌다. 그 뒤로 점점 유미의 작은 노력들은 은은한 파문처럼 주변에 번졌다. 농사하는 어르신들이나 몸이 불편해 보이는 분들이 돈 맡기는 곳에 찾아오면 유미는 먼저 의자를 내주며 물어보곤 했다. 무엇이 불편하신지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러면 그들은 고마운 표정으로 정말 친절하네라고 속삭였다. 이런 하루하루가 쌓이면서 유미는 그동안 자신이 쌓아올린 편견과 이기심의 벽을 조금씩 허물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벽을 부수고 나온 자리에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다른 사람과 세상을 배려하는 마음이 싹트고 있었다. 한영수 어르신은 어느 날 찾아와 유미에게 작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보니 이제 정말 내가 달라졌구먼. 유미는 그 말이 왠지 가슴 뭉클하게 들렸다. 어르신 덕분이에요.
그리고 엄마 덕분이기도 하고요.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나도 실수하면서 배웠으니, 이젠 너도 사람들한테 그 배움을 나눠주면 되겠지라고 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어머니 병세가 조금씩 나아져 집에 돌아오는 날이 가까워졌다. 유미는 퇴근 후 곧장 병고 치유하는 곳으로 달려가 어머니를 보살폈다. 어머니는 예전보다 훨씬 밝아진 얼굴로 네가 주는 밥도 더 맛있네 하고 농담까지 할 정도가 되었다. 그 모습을 본 유미는 험마, 이제 우리 집에서도 맛있는 거 잔뜩 해먹어요 라며 눈물을 글썽였다. 마침내 어머니가 퇴원하는 날, 유미는 어르신에게 소식을 전했다. 어머니가 곧 집에 오세요. 어르신은 정말 다행이구먼. 몸이 좀 나아지셨다면 나중에 들판마을로도 놀러 오라고 해요. 나랑 옛 이야기도 하고라고 기뻐했다. 유미는 네, 꼭 그럴게요라고 환하게 웃었다.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는 비록 완전히 건강을 되찾은 건 아니었지만 전보다 훨씬 편안한 표정으로 딸과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어느 저녁 식사 후 유미는 어머니 손을 잡고 작게 말했다. 엄마, 나 앞으로 진짜 엄마가 자랑스러워할 사람이 될 거예요. 이제 남을 얕보는 일도 함부로 말하는 일도 없도록 정말 노력할게요. 어머니는 그런 딸을 따뜻하게 바라보았다. 유미야, 넌 이미 훌륭한 딸이야. 실수를 했을 수는 있지만 그걸 깨닫고 고쳐 나가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 그 순간 유미는 가슴 깊은 곳에서 벅찬 감동을 느꼈다. 그리고 그 감동은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진짜 기쁨이라는 걸 알았다. 며칠이 지나 유미는 이른 아침 준비를 마치고 돈 맡기는 곳으로 향했다. 땅밑수레 안에서 창문에 비치는 스스로를 잠시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예전보다 부드럽고 단단한 눈빛에 자신이 있었다. 어르신의 가르침, 그리고 엄마가 보여주신 희생. 이제 내가 그걸 실천하며 살아야지. 그렇게 속으로 다짐하는데 문득 마음이 뭉클해졌다. 이후 유미가 일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예전보다 훨씬 친절하고 따뜻하다라는 느낌을 받았다. 어떤 들판마을 어르신이 길을 몰라 서성이고 있으면 유미가 직접 안내해 주기도 했다. 다른 동료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라고 물으면 유미는 씩 웃으며 아니요. 난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라고 답했다. 이 말은 단순했지만 유미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잘 보여주는 한마디였다. 그 뒤로도 수많은 일이 일어났다. 바쁜 날에는 짜증이 날 때도 있었지만 유미는 그럴 때마다 한영수 어르신 눈빛을 떠올렸다. 그리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스스로를 다잡았다. 그 눈빛은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누군가를 깔보지 말라는 묵직한 가르침이었고 유미의 삶에 이어지는 등불 같았다. 한편 어머니와 어르신도 서서히 서로 안부를 전하며 가끔씩 생각상자로 목소리를 나누었다. 어머니가 아직 몸이 완전히 낫지 못해 들판마을은 못 갔지만 언젠가 꼭 인사드릴게요라며 작은 웃음을 지을 때 유미는 옆에서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모든 게 이제야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어느 날 우두머리에게서 유미 씨, 다음 달부터 더 중요한 일을 맡겨도 괜찮겠어요? 라는 말이 나왔다. 예전엔 이런 말이 들리면 부담스럽고 떨렸겠지만 지금은 달랐다. 네, 괜찮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라고 흔쾌히 대답했고 우두머리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온 유미는 어머니 곁에 앉아 조용히 웃었다. 엄마, 나 이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는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유미야, 내가 늘 말해왔지만 사람을 외모나 옷차림으로만 보지 말라고. 하며 웃었다. 엄마 말이 맞아요. 나중에 꼭 들판마을도 같이 가요. 어르신 찾아뵙고 엄마도 옛 생각하며 쉬시고
그렇게 조용하고도 다정한 시간이 흘렀다. 눈을 감으며 어머니는 우리 딸이 이렇게 자란 걸 보면 나는 참 행복하다 하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유미는 그 말을 곱씹으며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내가 조금씩 잘 가고 있구나 하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이제 유미는 사람을 만날 때 가장 먼저 그 마음을 헤아리려 노력한다. 차려입은 옷이든 흙투성이 옷이든 그 안에 깃든 이야기가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그렇게 바뀐 시작은 한영수 어르신과의 만남, 그리고 우두머리의 꾸지람. 시호의 충고, 무엇보다 어머니가 보여주신 지난 세월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사람은 실수를 통해 배운다는 말이 실감난다. 유미는 거칠에만 가득하던 태도를 벗고 부끄러움을 온몸으로 깨닫고 누군가를 진심으로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이 변화는 계속해서 그녀의 하루하루의 빛을 더하고 있다. 어느 늦은 오후, 들판마을에서 농사지은 곡식을 가득 실은 트럭이 돈 맡기는 곳 앞에 멈췄다. 트럭에서 내린 건 거친 작업복을 입은 이들 여러 명이었다. 정 같았으면 누군가 눈살을 찌푸렸을지 모르지만 유미는 활짝 웃으며 그들을 맞았다. 어서 오세요. 힘드셨지? 제가 도와드릴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어느 모퉁이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던 우두머리, 그리고 마침 방문 중이던 한영수 어르신은 살며시 고개를 끄덕였다. 유미. 이젠 정말 달라졌구먼 하고 속으로 말이다. 그렇게 돈 맡기는 곳 마지방에는 이전과는 다른 따스한 공기가 조금씩 번지고 있었다. 유미는 그날 업무를 모두 마치고 문을 나서기 전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괴롭고 부끄러웠던 순간들이 떠올랐지만 그건 더 나은 나로 가는 길에 꼭 필요했던 아픔이었다. 이제는 그것이 감사하게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가 끓여둔 따뜻한 국물을 한 숟갈 뜨며 유미는 조용히 혼잣말했다. 엄마, 나 앞으로도 실수를 하겠지만 그때마다 다시 깨닫고 더 나아질게요. 어르신이 보여주신 것처럼 어머니는 딸 옆에서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웃음 속에는 오랜 세월 참고 버텨온 사람만이 줄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이 담겨 있었다. 이렇듯 어르신을 함부로 깎아내렸던 유미의 하루에서 시작된 모든 일은 결국 커다란 가르침을 안겨주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섣불리 재단하지 않기,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음을 알기, 그리고 깨달은 뒤에는 바꾸기 위해 노력하기. 바로 그것이 어르신이 직접 가르쳐준 삶의 태도이자 어머니가 몸소 보여준 희생이었다. 유미는 이 깨달음을 가슴에 안고 한 걸음씩 나아간다. 그리고 언젠가 어머니와 함께 들판마을에 가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한영수 어르신이 건네는 따뜻한 차를 함께 나눌 그날을 꿈꾼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았지만 이제 그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나는 실수를 했고 반성했고 그래서 앞으로 달라질 거야.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또 그 귀함을 지키는 사람이 될 거야. 그 다짐이 유미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타오르며 오늘도 그녀를 움직이게 한다.